안녕하세요. 천호부동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내용으로는 상권 분석 전문가 김재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SCA 컨설팅에서 운영 중이고요. 창업과 또 상권 입지 분석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컨설팅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각종 뭐 단체라든지 공기관들, 민간 기업에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원 대표님 초청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고, 오늘 상권이나 아니면 기타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요즘 일단 저희 상업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더 많이 보고 권리금에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창업을 이어나갈 때 좋은 상권을 저희가 잘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우선 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걸까요? 상권은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역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형태는 좀 달라지게 될 건데 정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상권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질문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권은 어떤 모습일까? 상권 그러면 뭐가 보통 먼저 생각이 날까요? 음식점 아니면 뭐 영화관, 카페, 맛집,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 모여드는 곳? 그렇죠. 예, 보통 그런 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네. 같이. 근데 예전에는 우리 생각해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뭐 크게는 서울로 보면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소매점도 생기고 맛집도 음, 생기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인근에 호텔도 많아요. 호텔이요. 예. 뭐 조선시대 때부터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원래 시장에서 와서 또 거기서 자야 되고 네네. 물론 이제 관광지 옆에도 사실 있지만 그런 게 상권으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전통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최근에? 아니요. 전통 어떤가요? 전통시장에서 최근에 가시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아, 특히 신당동 중앙시장 가시면 젊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핫합니다. 흔히 흔한 말로. 이게 하나의 뭔가를 사기 위해서 가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전통시장을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놔서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MZ 세대들이 음,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마트에 많이 갔을까요? 전통시장에 많이 갔을까요? 어렸을 때요? 예.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다 이제 부모님도 같이 가잖아요. 네네. 지금 MZ 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보다 마트에 더 익숙한 세대란 말이에요. 예, 그쵸. 그 부모들도 익숙한 세대고 네네. 그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자체는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할인마트나 이런 데가 더 익숙하죠. 지금 그죠. MZ 세대들은. 그쵸. 네네. 그래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음, 유튜브로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과 유행하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그래서 상권에도 이런 유튜브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상권이고 레트로로 해서 옛날에 전통시장을 살려서 요즘 MZ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상권이라고 하면 대로변에 있는 또는 대학로 그리고 어느 먹자골목자리 이런 데들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상권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상권들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공실이 많은데 월세도 높고 권리금도 높은데 우리가 상권을 잘 찾아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나 컨설팅 하면 제일 많이 사실 드리는 말씀이긴 네네. 하는데, 사실 상권, 그리고 점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소비자요. 그럼요.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부터 파악해라. 그럼요. 예. 생각해보면 상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뭔가 물건을 팔거나 음. 서비스를 팔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의 바뀐 세대, 지금의 바뀐 소비자들을 어떤 형태로 끌어당길 거냐가 관건인 거죠. 예전에는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이 넓고 큰 거는 지나가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음. 접근도가 쉬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가두에서 늘어난 건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두에 이 특정 브랜드가 보여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음, 프랜차이즈처럼. 근데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매장을 더 많이 찾아가는 그 유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난 무조건 대로변 가서 장사할 거야. 이거는 사실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음. 오히려 그 돈으로 골목에 가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권리금이 많은데, 무조건 입지가 좋은데가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권리금이 있고 어쨌든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는 네. 과거부터 그 자리가 유동이 많았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누구나 알 만한 자리. 그쵸. 누구나 어느 동네 가자고 하면, 그 동네 어디에 뭐가 있어. 거기로 와. 그쵸. 이런 데가 상권의 자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 그런 데 간다는 거는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사는 왜 할까요?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여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보셨지만 여파가 오니까 메인 상권들은 다 죽었어요. 음, 그래서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또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음. 그럼 그럴 때마다 상권은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메인 상권도 죽어가는 요즘 시국인데, 여기에서 더 알맹이가 있는 그런 속이 꽉 찬 그런 상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건 네. 지금 이제 장사를 준비하시거나 상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입장은 우리 모두가 똑같죠? 그렇죠. 우리 모든 소비자니까. 그쵸. 예.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을 누가 많이 사용하거나 누가 많이 구매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쵸. 네. 그리고 그들이 많이 가는 지역. 음, 그들이 충분하게 구매하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반경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권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돈을 번다. 내가 판다. 누구한테? 누가 그러면 어디에 많어? 음. 이걸 근본 찾아나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상권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알짜인 자리를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알짜인 자리를, 대표님은 구분하실 수 있다. 사실 네. 이거는 제가 뭐 뛰어나서라기보다도 네. 누구나 그런 시각과 감각을 연습하시면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알짜인 자리를 찾는 거, 플러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이런 복합적인 걸 다 따져서 상권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음,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상권 투어라고 상권을 같이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아마 대표님은 저랑 같이 이제 한번 서소문로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예, 서술높게? 예, 서순롭기를 예, 한번 예. 갔기 때문에 한번 아실 거예요. 이게 시각을 내 시각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뭘 이용하는지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만의 상권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서순롭게 가보신 거 어떠셨어요? 좀 많이 특이했어요. 어떠한 인테리어도 그렇고, 카페 거리 있는 것도 그렇고, TV에 방송되는 것도 그렇고, 좀 참신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처음 가보셨잖아요. 시청각, 첫인상은 가장 어떤 게 들으셨어요? 첫인상이요? 아, 여기 그냥 대충 봐도 그냥 핫플이다. 그죠? 뭔가 핫플인데, 근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골목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없었다가, 서술락길을 딱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30대 후반? 네. 40대 분들은 종로 하면 흔히 얘기하는 피아노 거리라고 그러죠. 보신강 옆에 있는 그 거리를 옛날에 그쵸, 피아노 그쵸. 거리라 네. 했잖아요. 사실 거기를 먼저 떠오르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상권이 분리가 돼서 지금도 거기 가시면 사실 30, 40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죠? 저도 많이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에 따라 상권의 규모라든지 형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음, 그렇게 뭐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전혀 다른 상권을 보시면 딱 느끼실 수가 있죠. 음. 자, 그렇다면, 요즘 직장인들도 많이 창업을 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요즘은 좀 대세인 무인 점포 이런 걸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인 점포를 보통 하시겠다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아, 정말 10분 중에 컨설팅을? 예. 한 8분 내지 7분은 저 무인 매장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어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업종과 소비자를 생각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인 매장 중에 제일 많이 보이거나 제일 그래도 오래된 게 뭘까요? 아이스크림. 그죠? 무인 네. 아이스크림 많죠? 네네. 간단하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은 진짜 사실 빠르죠. 응실에 갖다 놓고 네. 아이스크림 기계만 갖다 놓으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인 아이스크림이 예전에는 사실 신선했어요. 왜냐? 아이스크림만 파는데 무인이야. 얼마 신선해요. 무인이라는 것 어, 자체가, 그렇죠. 예. 무인도 신기하고 네네. 그냥 뭐 결제 아이스크림만 있잖아. 시스템. 그리고 네. 싸고. 네네, 그 그렇죠.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있잖아요. 네. 옛날에 신기했죠. 근데 요새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언제 가장 먹을까요? 그러니까 계절상으로는 당연히 여름이겠지만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비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음, 내가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네. 그러면 옛날처럼 학교 앞이 아니라 네. 학원 가는 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술집 근처에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다르죠. 술집 근처에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그죠? 이제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입가심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 점주 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사요. 그 아, 말인 즉슨 가격에 대한 저항을 안 받아. 음, 그 대부분 술을 먹고 사잖아요? 네네. 그냥, 야,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이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지죠. 감각이. 음, 그래서 단가를 높이기가 쉽죠. 물론, 오피스 지역이나 술집 근처는 당연히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돌이켜보면 소비자와 내 업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요새 무인으로 해서 또 많이 생기는 게, 무인 반려용품을 파는 무인 매장들이 많이 아, 생기고 있어요. 예, 애완동물 예. 용품?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가 잘 될까요? 주거시설이 많은 곳? 그쵸. 예. 주거세요. 주거시설 중에서도 네. 주택들이 많은 곳이 조금 더 유리할 그렇죠. 수 있죠. 근데 맞아요.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애견도 소형이 있고 대형견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형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주택가가 유리하겠죠. 음, 빌라나. 근데 소형견이다 그러면 대형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에 있는 세대수를 봐야 돼요. 네. 세대수의 거주를 보시게 되면 20대나 30대에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살고 있는 네네네.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이 사실 확률이 더 높겠죠. 음, 아니면 아이가 한 명밖에 없거나 하는 경우가. 뭐 요즘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상권을 보실 때는 그런 아파트 세대 주민들의 특징이라든지 음, 그런 것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인 매장은 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무인 매장은 인건비랑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네. 그만큼 홍보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무인 점포를 이용하려고 많이 오시는데 우선 찾는 게 길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월세가 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입지나 뭐 주변 맞죠? 환경을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대한 게 더 클 법도 한데 우선은 그냥 단편적으로 싼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맞죠.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러한 감각과 시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실 창업은 하지 마시라고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이런 시각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내가 점포를 운영해서 장사를 하실 때 그 시각에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인 점포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싼 월세를 찾으면서 그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네. 곳 중에서 대형 점포들 또는 월세 가격이 높은데 권리금이 아직도 높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의 임대료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많은 곳들은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임대료가 높은 곳은 네, 손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하다 보면 사실 고정 비중의 제일 높은 비중은 인건비와 임대료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한정되는 매출에서 이익을 높이려면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지금 매출이 뭐 해서 대박 나는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날 네, 수 있죠. 네, 근데 그 확률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네, 번째는 그 정 메인 상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러면 그 메인 상권에 가셔서 그 동선이 실제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셔야 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의 상권은 당연히 대로변이 되겠죠. 강남 같은 데 대로변이 훨씬 잘 되니까. 그러면 그들의 동선에 있는 2차, 3차 상권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임대료를 네. 줄여 나가는 행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1급지에 좋은 상권인데 코로나나 음.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 500을 불렀는데 이제 임대인도 그렇게까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세 500이었던 게 300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워낙에 어, 입지는 1급지니까. 근데 제 예. 경험상 사실 네네. 1급치인데 임대료를 줄였다? 솔깃할 것 같은데. 그건 예. 그만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차 계약하면 2년을 계약하잖아요, 우리. 2년이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5%까지만 올릴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전에 케이스 중에 네네.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네. 관리비를 올리나요? 그쵸. 요새 네. 관리금이, 공통관리금을 꼭 보셔야 되는데, 공통관리금이 네. 비싸요. 음, 제가 심한 데는 진짜 한 임대료의 비중이 한 40%까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관리비로. 40%요. 예. 들어가서 그거 10년 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생각을 하면 네.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격이 싼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싼 건데 원래는 너무 비쌌는데 싸졌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싸졌을까? 왜 싸졌을까? 아, 거긴 뭐로 했는데 뭘 망했을까? 거기 건물주 성향은 어떤가?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굳이 메인 상권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상권에 들어간다는 건 뭐 여러 전략이 있겠죠. 메인 상권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권리금 받고 나 엑시트 할 거야. 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권리장사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아니고서 내가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메인 상권의 그 하루하루 불안을 떨면서 네, 하시기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임대료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에 내가 얼마 최소한 벌어야 돼 생각하면 네. 피말려서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상권에 대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자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술 장사, 나는 술을 좋아해. 그리고 난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가격이 그렇죠. 이만큼 떨어졌어. 그렇죠. 권리금도 떨어졌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꽂혀요. 그 전에 어떤 상권이 형성돼서 했었는지, 옷 장사였는지 음식 장사인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최고라고 맞아. 생각을 하니까. 이거의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네, 내가 공실 점포를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실을 보면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하냐면 바글바글 해갖고 막 내가 정신없이 막 돈 음, 많이 벌 거라는 상상을 하는 음, 희망의 부부 상상하는데 네, 상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상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매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까? 식당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까? 그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갔다 오는 길에 우리 매장에 들려서 식사를 하실까? 그분들이 드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맛일까? 공간일까? 이런 음,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매장 컨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차 탄다 그러면 돈부터 막 새는 상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뭐 할 리 없어. 난 네, 달라. 근데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지금까지도 경제가 요즘 조금 최근에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신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나가시는 분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고 따라줘야죠. 하지만 이제 영업하는 건 제 2의 문제로 보고 가장 먼저 창업하기 전에는 우선 입지나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걸 먼저 잘 파악해라. 이 말 그쵸.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 찬호부동산은 여기 은평구에 있거든요. 은평구 DMC역 앞에 있는 증산동에 있는데 저희는 다 재개발지라서 상업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증산동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어디 뭐 밥 먹으러 나가거나 아니 손님이 와도 좀 멀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상암동으로 나간다던가 먹자골목이라던가 아니면 응암오거리라던가 그런 데로밖에 나갈 수는 없는데 상업시설이 적은 곳에서는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아니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새 네. 동네 빵집이 뜨고 있는 거 아세요? 동네 빵집? 네. 음, 우리 동네에 있는 네. 아름아름 지역 주민이 아는 빵집. 예를 음,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가 좀 필요한 거예요. 상업 공간이 없는데 상업 공간이 있다. 호기심이 가죠. 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근처에 아무 가게가 없는데 어느 한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오픈을 했어요. 안 가볼까요? 안 가보더라도 시선은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점포를 운영하고 창업을 할 때는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 다음엔 방문이고요. 방문 다음에 재방문이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주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되 나는 저 지역 주민한테 어떻게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 영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 차라리 저도 이제 카페 같은 거 상담을 많이 와요. 네네. 컨설팅 오는데 그러면 저는 어, 어디 사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어디 사시는지, 어디 직장을 다니시는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주 이용하는 빵집이 어디 있는지. 음,
먼저 본인이 알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상권 네, 생각할 때는 내 동네에 한 가본 네, 저긴 몇 시부터 문을 열고 저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네. 그리고 저기는 언제 사람이 많을까? 이런 거를 분석하다 보면 내 가게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법이 돼요. 음, 그럼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실력만 있다면 따로 이제 상권이 별로 없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마케팅이나 영업으로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상권 분석이랑은 좀 어떻게 보면 별개인 측면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마케팅이나 영업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같은 범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네, 다 따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권 따로, 영업 따로, 마케팅 따로 보시는데 네네, 제가 이거는 사실 거듭 강조해도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문제예요. 네, 마케팅, 홍보, 상권 분석은 다 소비자 중심입니다. 음, 내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기 상권 전면이 좋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전면이 좋고 매장이 널찍해. 음, 그거는 내 관점이고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시는 상권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그 소비자 관점에서 봤던 상권에 들어가서 하는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은 거기에 맞춰서 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간에 맞춰서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표님이 보통 컨설팅 할 때는 그런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해서 상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입지가 여기가 괜찮다. 여기 창업하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입지, 여기 괜찮아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저는 이게 상권과 업종에 맞냐를 사실 먼저 물어보고, 먼저 그 음,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상권에 답은 없어요. 왜냐면 음, 해답지가 되게 많은 거죠. 선택권이 많은 거라서. 다만 거기서 분석하는 시각과 또 감각을 키워주는 게 사실 컨설턴트 역할이고, 네. 이게 단순하게 뭐 어디가 좋아요. 사실 그런 컨설턴트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창업을 하려면, 그런 데 있잖아요. 대로변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된다. 그리고 뭐 롯데리아. 그죠. 예. 아니면은 뭐 대형 커피집. 이런 네. 데가 들어가야지 그 근처에서 영업을 하면은 장사가 잘 된다. 네. 보통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네. 맞나요? 그러니까 물론 맞죠. 근데, 스타벅스 쉽게 얘기해서 네. 스타벅스 올리브영 근처로 들어가면 네네네. 사람 많죠. 손님 많죠. 근데 임대료도 많아요. 맞아요. 비싸죠. 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들어가서 스타벅스랑 올리브영을 입점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 아닐까요? 아, 그죠? 결국은 우리가 상권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지금 사실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상권은 너무 포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는 많죠. 네. 공급은 적고, 네네.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우회 전력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셔서 우리가 새로운 상권을 만든다. 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스타벅스랑 올리브영 입점시킬 거야, 근처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창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잘 되게끔 만들어서 그쵸, 오히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쵸. 예, 그런 걸 만드는 게 더 낫다. 맞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역 상권이 사실 지방 상권 살려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중심 상권, 중심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인근 점포가 안 살아나는 거고, 음, 중심 점포를 근처로 해서 연관 점포들이 생기고, 또 이제 말씀드린 올리브영, 스타벅스 이런 브랜드들이 생겨나가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적으로 좀 균등하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걸 제가 좀 축약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무조건 A급 입지에는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기는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싼데, 거기에서 뭐 다른 걸 뭘 하던 간에 그 전에 사람들도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힘들 것 그렇죠. 같다. 맞아요. 차라리 그런 데를 들어갈 바에야 내가 새로 분석을 해서 제 2급지 이런 데 그렇죠. 권리금도 별로 없고 월세도 싼데 내가 거기서 창업을 해서 더 잘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네, 우리 유동이 많은데 네. 상권 형성 안 된 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만 지나가고 안 지나가는 곳은 안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 생각하냐면 저긴 상권이 없는데 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예, 애초에 안 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네, 조선시대 때부터 기존 상권만 이용하고 기존 상권만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권이라는 건 소비자의 소비 습관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상권은 재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 상권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좀 놓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 저는 기왕이면 어느 정도 계속 자영업을 했던 사람보다는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1급지가 아니라 제 2급지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봐주니까 내가 아무리 안에서 꽁냥꽁냥 이렇게 잘 해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반대로 네. 메인 상권에 들어가도 영업이익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왜냐면 뽑아야 되니까.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네. 사람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네. 월 매출이 1억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갖고 가는 거 200만 원이에요. 1억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강의할 때, 자, 매출 1억이 200 벌어 가실래요? 매출 1000만 원에 500 벌어 가실래요? 좀 물어봐요. 네. 그럼, 그럼 얼마 벌어 가시겠어요? 다 1000만 원, 500 벌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사는 네.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전에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되는 사업은 음. 그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건 분석을 강의를 하거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음, 제일 기초적이자 중요한 팁을 네. 말씀을 드리면 상권 분석에,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 네. 기초로 생각, 모두가 하시는 거, 연상법이 사실 있거든요. 연상법이요? 예. 어, 우리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찬호부동산이 지금 저기 DMC 역 네네. 인천 있잖아요. 센트럴자이 여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근처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실까요? 이 근처요? 아무래도 뉴타운 재개발지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이 많이 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죠? 많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아파트 여기 새 아파트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 네,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죠? 20, 예. 30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젊은 분들은 회사를 어느 쪽에서 다닐까요? 이분들 보통. 이분들이요? 네, 정말 다양하던데. 강남도 있고요. 지하철역을 통해서 움직이려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도 적어도 강동까지는 안 가실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경복궁 중심 말씀드리면 그 정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요? 남쪽으로는 뭐 강서 쪽은 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대가 보통 20, 30대고,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하셨어도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는 네. 그런 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집에 있는 중에? 시간이요? 네, 주말 아니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주로 뭐 아침에도 시간이 없을 거고 네. 평일에는 출퇴근하시니까. 평일 네. 저녁이나 네. 아니면 뭐 주말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한테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는 F&B겠죠. F&B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해서 네. 음식업이 사실은 제일 잘 되지 않을까요? 아, 대신에 음식업을 하게 되면 피크 시간이 짧죠. 자, 평일에는 저녁밖에 없죠. 그렇죠. 낮 장사를 할 대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저녁 장사만 하고 주말 장사 해갖고 대상을 해야 되는데, 음, 뭐 그 외 배달하더라도, 그러기에는 한계가 좀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죠. 음, 그러면 카페는 어떨까요? 카페요. 카페는 주말에 많겠죠. 그죠? 주말에. 근데 평일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평일 저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평일에 예.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 아빠들은 아마 네네네. 양육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거나 하는 네네네.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거나 할 때 그 동선에 있는 카페가 만약에 있다면 음, 음료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학부모분들이 아이들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이제 같이 그렇게 카페에 있는 것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영업 시간은 네.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평일에도. 네. 그리고 그럼 저녁 장사 어떻게 하냐? 왜냐면 거주지 근처에 저녁 그 카페들은 저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거주지 근처에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아이를 위한 간식을 저녁에 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거나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아이 손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음, 그러면 우리의 소비적에서 부모비를 안 할까 싶어요. 이게 사실 연상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메뉴도 잡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보면은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네. 대신에 테이블은 한 3개 정도? 왜냐면 한 번에 몰리진 않으니까. 음,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다가 사람이 많으면 그냥 네. 테이크아웃 해가요. 안 가지 그렇죠.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평수는 뭐 한 15평? 주방 공간은 음,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이 뭘 이용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음, 그 대상이 그러면 언제 이용하고 난 뭘 수익을 더 잡지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음, 이 하나 연상법으로 하게 되면 자리가 잡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 할 수 없다면 친구랑 대화를 해보세요. 야, 내가 카페 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하려고 해. 그럼 왜 거기다가 해? 누구한테 얼마 매출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얼마 매출할 건데? 매출하려면 내가 한 달에 테이블을 몇 개를 돌려야 되고 카페를 음료를 몇 잔 팔아야 되고 나오겠죠? 그럼 평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평수가 나오면 임대료 그래도 한 요 정도 선에서만 맥시멈 찾아야겠다. 그러면 자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 그렇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라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음. 생각하시지만, 막상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중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걸 차후에 생각할지언정, 당장은 월세, 맞아. 그런 권리금 그런 거에만 딱 생각을 하고, 아, 이거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체인점이고 여기 요즘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잘 맞아. 되겠죠. 맞아. 요즘 이게 제일 핫하대요. 맞아. 여기서 끝나거든요. 맞아. 예. 그 제일 그런 거는 보통은 뭐 카페를 한다. 음, 카페에서 오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상담하시다 보면 음. 어디 입지가 좋대요. 누가 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친구 카페 하는데 친구 네. 같이 봐주는데 괜찮대요. 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분이 위치한 그 카페 동네에서의 이 카페 메뉴와 브랜드가 어울리는 거고 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음, 습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지금부터 내가 오늘 회사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학교를 갔다 오거나 하는 동선에 나는 어디를 가지? 어디를 자주 이용하지? 거길 왜 가지? 음.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그 연상법을 연습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쵸? 맞네요. 예, 내 주위를 보시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제품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가장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대표님 얘기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연상법도 중요하고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아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대표님이 이거 말고도 정말 또 알찬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그걸 여기서 이렇게 쉽게 밝힐 수는 없고요. 아, 네네네. 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상권 투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이 감각을 혼자서는 기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보는 감각을 좀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중이고 실제로 대표님하고는 지난번 같이 갔었고 서술답게. 서순을 갔었고 네. 우리가 이 다음 편에는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대신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럼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소비자에 대해서 특히 2025년도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그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이제 알기 쉽도록 좀 요약을 해놓은 그 카드 뉴스 같은 게 있습니다. 카드 뉴스요. 네, 그래서 이 직접 지금 정리하신 네, 거군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놨고요. 이 차영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이제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대표님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기 김재현 대표님이랑 저랑 함께, 어디 직접 방문을 할 건가요? 그렇죠. 동네는 어디로 갈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어느 상권을 좀 가서 그 시각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이 많은 곳으로 가서 직접 찍고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다들 남겨주시고 댓글에 꼭 이메일 주소 알려주셔야 여기 김재현 대표님이 준비하신 그 PDF 파일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너무 궁금한 상권 있으면 꼭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아, 거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기 아무래도 좀 많이 원하시는 분 쪽으로 그렇죠. 가시겠네요. 예. 진짜로 알겠습니다. 내가 창업하려는데 궁금한 상권 있으면 네, 댓글 많은 곳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